이재명 대표의 재판 4개 모두 다 늘어지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 팩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지연,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무려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이게 1심 선고가 나옵니다.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선거법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거의 4배 가까이 늘어진 그런 상황이죠. 위증교사 혐의도 1년 1개월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에 기소가 됐고 작년에, 그리고 다다음 주 25일 날 이제 재판 1심 선고가 나오죠. 백현동, 대장동 위례 성남FC, 그리고 대북 송금까지.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8개월, 1년 1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암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재판 진행이 너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송금은 일단 공판 준비 기일만 지금 5개월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7일에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공판 준비 기일로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또 여기서 집중해봐야 될 내일 모레 있을 1심 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단히 좀 집중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입지도 대단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실형에 가까운 형이 나온다면 민주당도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이런 거는 물론이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선거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도로 반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벌써부터 이제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민주당에는 상반기 2월액 300억, 지난해 남은 금액 170억 등 49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의 가치도 400억 원 정도 된다 하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행위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조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65조 2항을 보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 후보자는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 431억 원과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 원, 그러니까 무려 434억 원을 지금 당선 무효 확정 시 지금 민주당이 반환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의 재산 상태 좀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정치자금 그 회계 보고를 매 분기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네. 지금도 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가면 그게 올라와 있어요. 네. 6월 30일자 결산을 한 것이 7월 26일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일단 전기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온 2월액이 322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반기에 통틀어서 620억 원을 벌어들였고 국고보조금 포함입니다. 그리고 450억 원을 써서 170억 원 흑자를 봤어요. 네. 기업으로 치면 대단한 우량 기업입니다. 그래서 322억 원에 170억을 더하면은 지금 돈이 한 492억 원 정도 있어요. 상반기 말 기준으로. 그리고 민주당 당사를 2016년에 샀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192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네. 당시 공시지가는 40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공시지가가 한 9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비율대로 환산해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현 시세를 그래서 450억 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당사를 살 때 1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샀는데 그 대출을 다 갚았다는 게 지금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당사 가치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하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해야 될 거 빼고 한 930억 원 정도 돈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430억 원을 반환해도 500억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민주당의 재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매우 마른 건가요? 그건 저도 저희 당의 상황은 좀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보다는 민주당이 좀 많습니다. 예, 그 국고보조금의 그 수령액이나 또 정당에서 결과로. 총선 그 비용 보존 반환금 이런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재산 상태가 상당히 우량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만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때 이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떼먹기 위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 국고보조금을 절대로 그 떼먹고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망간다든지 표현은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그렇겠죠. 이제 지금 정당을 배드뱅크로 만들고 다른 정당으로 가서 어떤 그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우리 당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진우 의원 준비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일단 민주당이 돈이 많다라는 주장 하나와 그리고 이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434억 원 토해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치책을 보면 교과서 같이 보이는 게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왜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 국민의힘 재정 상황도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저희 민주당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셨는지. 근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의석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상황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책임져야죠. 무슨 정당을 새로 바꿔가지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런 어떤 비겁한 행동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부터도 그렇게 안 할 거고 반대를 할 건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부에서 다 알아서 잘 그 국고보조금 다 반환하게 만들 것이니까요.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이 반환 문제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434억 원 유죄가 나왔을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든다든지 당명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준비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전혀 더 들어본 바 없고요. 지금 주진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을 굉장히 비겁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시는 거다라고 생각되고 설령 그런 꼼수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저희를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주당 다는 후신을 뭐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돈 떼먹은 놈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정치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면 그런 장사도 그렇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신뢰에 기반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정당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면 당연히 그런 꼼수를 쓸 수 없겠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뭐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뭐 제가 뭐 대표는 아닙니다만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걱정하셔야지 우리 민주당을 걱정하실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 그렇게 멀쩡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한 구석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의원님의 말씀. 예,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요. 민주당 의원의. 예, 그렇게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이 다 좀 부작용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뭐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배드뱅크로 만들고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옮겨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 434억 원보다도 434만 표를 잃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하더라고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요. 우리 정치사에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유시민 씨가 이끌던 그 국민참여당이라고 하는 당이 빚이 있었어요. 빚이 한 7억 원 정도 있었는데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합당을 해서 2011년 말에 통합진보당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에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있고 나서 이른바 국민참여계는
도로 다 탈당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빚은 어디에 남았냐? 그 합당한 정당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합당을 하면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빚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도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계는 그 빚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우려에 관한 시나리오도 전가에서 나오는 것이죠.